자, 한미반도체 녹화 들어갑니다. 한미반도체. 오늘 뭐 우리 입장에서는 초대박의 종목. 어, 제일 먼저 뜬 게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고, 오늘 방송 원고의 기준에서는, 아까 이제 설명 한번 다 드려놨는데, 뭐 영상 찍어 놓은 걸 다시 보시든가. 그래서, 11일, 12일, 13일 종목 검색해서 뜬 종목 중에, 분봉 차트 다 잘라주시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포스코 DX 11일 날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금양의 11일 날 전량 차익 실현 기준, 그 다음에 어제 기준에서 또 변동성, 오늘 기준에 뭐 초대박인 거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는 비중을 뭐 10% 까지 설정해 놓은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를 오늘도 또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33,000원 목표 주가에서 어제까지 3만 원 초반이었잖아요. 그 33,000원 목표 주가를 올려서 37,000원, 그것도 넘기는 흐름이 돼서 4만 원까지 그렇게 올려놨단 말이지. 그 한미반도체 지금 이제 수익률의 범위가 뭐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입 후의 수익률이, 이거는 이제 그 매번 설명을 계속 드렸지만은 요 부분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보급해 드리는 기준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샘플용으로 작업을 해놓고 요런 차트나 이런 부분을 잘라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조 이상짜리 또 1조 이하짜리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의 기준인 거고, 저 버전을 원하시면은 이번에 강연에 오신 분들은 저 버전까지 드릴 텐데, 에이, 권해드리지 않아요. 예? 정신만 없어요, 저거는. 그래서 딱 살 수 있는 종목만 나와야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와, 지금 종목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떠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지금 종목 많이 떠 있는 거 기준은 10시까지 볼 종목의 기준에서 많이 떠 있는 거잖아요. 10시까지 기준에. 실질적으로 13시 이전에 볼 종목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뭐 요거를 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기술까지 지금 떴는데 13시 기준에 하나기술이 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 바꿔놓으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지금 오히려 13시 기준은 세 종목뿐이 없어요. 지금 여기 10시까지 많이 보이잖아요. 이게 아니란 말이지. 왜? 10시까지 조건에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다면, 벌써 이미 시간이 10시가 훨씬 넘고 11시가 다 돼가니까 1,000억 넘는 종목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수십 가지 패턴 중에서 그 기준점 하나가. 그래서 이건 종목이 굉장히 많아진 거고, 요 끊고 13시 걸로 다시 바꿉니다. 그러면 종목이 4개 나왔네. 3개, 4개 왔다 갔다 하네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진입된 걸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걸 본다는 거예요, 저는. 진입된 게 5분봉으로 보시면 언제, 여기서부터 진입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게 얼마? 34,000원대. 34,450원 저가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실질 볼까요? 실질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직 계산기까지 캡처해서 다 보여드릴 건데, 오늘 뭐 행복하지. 뒷부분까지 안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 올려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어떻게든 찾아오세요. 호텔 강연회가 있고 VIP 회원가입이 있고, 요 강연에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요 기준에서 계속 13시 거 기준 위에 떠 있어요. 제약은 고점에서 밀리면은 탈퇴 신호까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은 셀트리온 제약, 여기 기준에서는 탈퇴 신호가 안 나와. 진입 신호는 이렇게 나와도. 그래서 뭐 10시까지 그 기준에서도 뭐 이걸 설정해 놓고 하여 복잡해. 자료를 보여드리려면. 그 상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VVIP 방, VIP 방은 조용해요. 지금도 그냥 아무도 안 올리셔. 그리고 야, 새벽에 자료 올리지 마, 시끄러 죽겠어, 이렇게 오히려 화내시고 역정내시고, 야, 정보가 뭘 이렇게 많아, 유료방 아니야, 이거 정신없어, 이렇게 막 혼도 내시고 하시는데, VVIP 방은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왜? 막말로 수익이 목적이지. 수익만 나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래요. 가끔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나 이러신 경우에, 아우, 너무 정신없어요, 시끄러워요, 뭐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요, 수익만 나봐. 아무 얘기 안 나와요. 어? 그래서 자꾸 서로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우리 이제 그 내부에 계신 분들도 이래서 매출이 안 나오나, 이래서 뭐 환불이 나오나. 근데 환불이 뭐 한 달에 한 명 나올까 말까인데, 농담해라. 환불이 안 나오잖아, 우리 방은. 셀트리온 제약이 먼저 나왔구나. 이게 86,700원이 아니죠. 라이브 방송 지금 뭐 유료님 다 아시다시피 저 가격이 벌써 이미 2% 이상 들어 올려진 가격이란 말이에요. 2% 이상. 무슨 말이냐면은 요 그 기준에 셀트리온 제약이 5분봉 기준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위치 이렇게 보시면 요때 저가 부분 81,300원이고 고가가 87,300원이거든요. 치고 들어올릴 때 이미 매수 신호가 나왔단 말이에요. 1분봉에 뜰려나? 1분 여기 있다. 진입. 여기 개장초부터 거래 터져서 움직임이기 때문에 시가가 82,300원, 높게 나와도 86,400원인데 윤정두가 핸드폰을 캡처한 거잖아요. 그죠? 핸드폰을 캡처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늦게 캡처된 거고 82,000원, 3,000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PC 버전은.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우리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3% 움직일 때 이미 왜? 32,000원대 52주 고가를 막 튀어나오고 난리가 난 거야. 거래는 막 터져 있고 진짜 속된 표현은 미친 듯이 거래 터졌고 지금 뭐 상한가 가격이야 완전히. 근데 상한가 안 찍더라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44,000원으로 목표주가 또 높여가지고 또 발송을 했죠. 그잖아요. 지금 문자 내보낸 거, 한미반도체 문자 내보낸 거, 오늘 문자 나간 거 전부 다 오늘 거, 제가 아까 떠놓은 거 3개 말고 4개 이상 나간 거 4개를 떠놓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나간 거 또 떠주셔야 돼. 바쁘더라도. 떠서 올려놔 주세요 지금. 제가 그거 지금 녹화하면서 같이 봐야 되니까 한미반도체 차익 실현 문자까지 나가야 되니까. 지금 목표 주가 계속 상향이 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2,000원 단위라고 쳐도 26,000원부터 들어간 종목이니까 27,000원 잡고 29,000원, 31,000원, 3,000원, 35,000원, 37,000원, 4만원, 6차 목표 주가까지 넘긴 거예요. 대답 좀 해주시고 뭐 얘기를 좀 하면 그렇게 해서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시면 녹화하는 사이에 끄집어내고 문자가 나갔는지 확인시켜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지금 오래간만에 매수사인 나간 거예요. 6월 26일 이후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죠 여기 요 구성을 잡아놓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이 우리가 원체 많은 게 아니에요. IT 쪽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제 한미반도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기준에 포트 비중을 설정해 드리고 문자 매수사인의 문자는 어설픈 구간에 나가지 않죠. 그래서 편입 단가 기준을 잘 잡아드렸고 오늘 기준에서 어찌됐건 라이브 방송에서는 3%대 기준에서부터 편입 설정 잡습니다. 그리고 문자 만드는 과정에 추가 폭등 그리고 문자 만들어서 이제 발송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요 문자의 가격 그러나서 33,900원 또 34,500원 또 35,700원 이게 만약에 계속해서 뭐 땅 파서 돈 나오는 거 아닌데 추가 편입해서 비중을 늘린다 그렇지는 않아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분들 10% 그죠? 그래서 신규 편입자 5%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추가 5%에서 10% 채울 수 있습니다. 신규 편입자 여기도.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기준은 매직 계산기하고 요 매수장 기준의 설정 범위까지 같이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검색기 기준도 뭐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바로바로 못 올려드리고 템포가 이렇게 한 템포씩 밀려서 올라갔죠. 34,700원이에요. 9시 11분에 벌써. 그리고 그 다음에 35,900원. 계속입니다. 문자는 벌써 이미 이렇게 나갔고. 그럼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의 기준에 여기까지 36,000원대까지는 14.67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라이브 방송에서 36,250원을 돌파하면 그게 고점이었거든. 그러니까 35,700원까지 매수한 드렸고 그래서 36,250원 넘기면 또 매수 들어가십니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리고 VI 들어갔고
결국은 15% 이상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은 따라붙지 않는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종목 계속 나오고 뭐 케빈 선생님 27% 수익, 한미반도체 뭐 계좌가 2개 이상 되시니까, 또 정중앙 선생님 왜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 3% 밀렸거든. 그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공식적으로 지금 아직 시간이 10시 이전이고 변동률이 벌써 이미 이제 뭐 2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20% 넘었죠 이때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이제 매도 사인, 지금까지 아직 매도 사인 안 내고 있어요. 공식적인 매도 사인은 문자 안 나왔고, 개별적으로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저렇게 탈퇴 신호가 나오면 차익 실현하실 수 있다. 다만 탈퇴 신호가 나오고 재진입 신호도 나왔는데, 예? 요 차트도 주셔야 돼요. 재진입 신호가 나왔는데 저 재진입 신호 기준에 15% 이상이면 따라붙지 않겠다라는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신규 편입 못하는 거야. 그러면요, 기존에 차익 실현하신 분들의 경우에 재편입을 고려해 볼 수는 있죠. 괜히 팔았나? 같은 자리에 또 매수 사인이 나오는데 그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 개별 매매 하시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15% 위에서는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고. 그래서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뭐 상한가에 차익 실현했어. 미끄러져 내려올 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 지금 5% 움직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95만 원의 물량이 있어요. 일단 적은 물량이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LG화학 제차 이제 67만 원 넘기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저 정도에도 우린 만족하자라는 거예요. 변동률의 기준에.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문자 사인이 6월 15일, 21일, 저 때에도 뭐 28,000원대, 3만원대 계속, 그 다음 6월 23, 26, 뭐 22, 23, 26까지 계속 매수가 나갔고, 3만원 계속 그 공방, 29,000원 3만원 공방. 그리고 오늘 기준에 이제 4개까지인가요? 36,250원. 그 다음 목표주가 상향시켜준 거 뭐 별도로 하나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차익 실현 문자 나가는 것까지 해도 되고. 그래 결론적으로 요렇게. 결론은 이제 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성화이텍이고, 얘도 지금 이제 아주 꾹꾹 눌러놓고 이제 담아가는 흐름.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케빈 선생님께서는 개별 매매 기준,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제약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탈퇴가 돼서 차익 실현을 하시고, 공식 문자는 안 나갔지만 여기서 편입하신 분들 탈퇴되면 공식 차익 실현하시고 재편입의 기준이 잡히면 여긴 따라붙을 수 있다. 왜? 1조 이상의 종목 최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기준을 잡아드렸으니까. 3% 밀려서 고민했죠. 저도 10% 매도하려고 고민했어요. 절반 팔고 절반 남았어요. 그 기준인가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뭐 재편입해도 되고, 정중앙 선생님 한미반도체 효자네요. 그게 결론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또 재편입하시고 뭐 매매 기준 잘 잡히신 것 같고. 그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선배분들께서 잡아가시고 여러분들도 잡아가시고, 오케이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요 정도면 뭐 오늘 방송 요거 한 장이면 돼. 앞에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고, 뭐 2차 VI까지 1차 2차 VI 화면, 최대한 하여간에 뭐 저도 줄여서 기준을 잡을 테니까. 그 셀트리온 제약의 이 탈퇴 차익 실현 부분, 요 밑에 재진입 선정 부분, 요것도 제가 가서 뭐 애드립이라면 애드립. 그리고 92,000원을 만약에 넘긴 상태라면은 고점이 넘겼네, 그죠? 92,000원 훨씬 넘게 18%까지 갔으니까 불편하더라도 얘는 한 장 더 떠야 돼요. 더 떠서 교육 자료를 지금 생각날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교육 자료 넣어주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얼마까지 따라붙는다 하고, 꼬리 3분의 1, 꼬리 3분의 1, 2분의 1 기준하고, 저점 대비 새로 형성된 저점 대비 2%, 3%, 2% 돌리면 편입의 기준 설정한다. 그거까지. 지금 뭐 다들 방송 내보내기 좀 그만요. 뭔 소리지? 못 알아들었어. 자꾸 잘림, 뭐가 잘리는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와우, 아 이건 저기구나. 캡처하신 거. 그래 결국은 VVIP 방은 다들 주력주 담으시고 일하시고 안 보시는데요. 오케이,
한미 반도체가 주력이라면 주력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 반도체 이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잡을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건 다 필요 없어요. 수익이 나고 있느냐 그거 하나예요. 저도 지금 뭐 3시간째 녹화를 뜨고 1시간 녹화 하나당 막 1시간 가까이 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힘든데 에? 널리 주식 인원 주식 하시는 분들을 이롭게 해라. 그 사명감은 갖고 가야지. 응? 결론적으로 13시 기준에서도 여전히 편입의 설정 범위로 떠 있는 종목이 4개인데 실질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15%까지 혹시 밀리게 되면 그때 심사숙고하는 거. 그리고 S1300은 안 나와요. 윤정도의 시장 전망이 제대로라는 거예요. S1300 무슨 얘기냐면 3천억 이상 1조 미만짜리 종목에서는 안 나와요. 하나기술도 8% 폭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떠요. 왜? 거래대금이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는 진짜 수십 가지 수백 가지 패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조금 전에 보신 핸드폰 캡처해서 제가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 핸드폰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하고 이 버전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PC 버전하고. 강연회 때 요거 이제 받으러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제 최종적으로 차익 실현 여부의 기준. 그 뭐 차익 실현 여부의 기준은 별게 없어요. 오늘 기준에서는 프로그램 수급이 80만 주 1% 가까이 들어오고 있는데 마감 때까지는 최소 2% 정도는 들어올 걸로 봅니다. 쇼커버링까지 같이 들어올 테니까. 그럼 그런 기준에서 한미반도체가 급격하게 꼬리가 어마어마하게 달리고 내려올 가능성은 거의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의 6월 23일자의 PPT인데 불편하더라도 요때 아니에요. 뭐 지금 자를 수 있으면 자르고 방송화면까지 캡처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 걸로 그리고 내일 또 잘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평가 상태의 기준이 있다.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프리미엄이 높은데 가지고 가는 거는 업황에 대한 기대 요인이 크고 실적 개선폭에 대한 기대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그거는 기대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이러한 종목은 기술적으로 대처를 한다. 오늘 분명히 보도자료가 있을 거고 뭐 증권사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말씀드린다시피 어제까지는 그런 게 없다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걸 바탕으로 주가 올랐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심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의 기준인데 그 수급이 오늘 기껏해봐야 1%도 안 되는 물량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미반도체가 유통 물량도 많단 말이죠. 유통 물량도 많아요. 대주 지분 62%인데 외국인 지분 뭐 9%까지 해봐야 70%, 기관 지분 해도 유통 물량 한 20% 이상. 거기에 1% 샀다고 해서 26%까지 올라온다? 굉장한 거죠. 물론 프로그램 매수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 정도 가지고 뭐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서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누적적인 수급이 한 4% 돼요 이제. 그리고 순바뀜이 많았기 때문에 평단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대 요인은 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한 매집 규모까지가 아니더라도 결론적으로 거래 대금이 얼마요? 지금 현재 거래 대금이 2위입니다. 지금 에코프로가 만약에 눌려지게 된다면 1위까지도 올라올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가 뭐 고점을 넘기니까 1위까지는 지금 못 올라오는 상태고 그죠? 대신에 프로그램 수급이 뭐 어마어마해요. 에코프로 수급은 어때요? 26,000주 요 정도 갖고는 모자릅니다. 좀 모자라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모자르고 결국은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더라도 우리는 에코프로에 따라붙지는 않아요. 지금 있는 물량만 유지하고 대처할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거래대금 기준에서는 지금 어떻게 돼 있죠? 거래량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장중에 무슨 뭐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런 그런 말 하는 사람 옆에는 가지도 마시고 뭐 전문가 타이틀 달고 나와서 거래량 터졌습니다 하는 거는
쳐다도 보지 마시고. 거래량이 무슨 의미겠어? 거래 대금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거래 대금 기준에 어찌됐건 2위 기준이고, 그리고 마감 때까지 뭐 최소 3위는 유지할 거예요. 삼성전자의 마감 동시 효과의 물량에 따라서. 그리고 프로그램 수급도 완벽한 1등이에요. 완벽한 1등. 이게 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뭐 그닥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찌됐건 뭐 1등이든 2등이든 3등이든 어때요? 최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오늘 주가가 폭등해 나와서 3조 8천억. 그전에는요. 3조 수준이었지. 9,700만 주짜리고. 결론적으로 그러한 기준의 거래대금 최소 2천억 이상 터져줘라 하는데 6월 말 이후에 6월 26일 이후에 거래가 매수 사인이 사실 처음 나간 거예요. 비중은 계속 유지죠. 비중은 유지하고 매수 사인 처음 나간 이유는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둔화돼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1,400만 주씩 터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거래는 11시 기준에 1,400만 주잖아요. 이건 거래대금 뭐 최근 거래대금 다 넘긴 거란 말이에요. 최근 거래대금. 제일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장중에 오전장인데 최근 내 2015년 이후에 최근 내 거래대금 싹 다 넘긴 거야. 볼 수 있는 그 기준에 날짜 기준에 거래대금을 다 넘긴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의 어찌됐건 오늘의 기준에 신뢰도 부분은 어떻게 잡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기준의 신뢰도 최상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오늘 기준의 이 신뢰도 거래대금 거래량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에 100만 주하고 여기에 100만 주하고 같겠냐고. 1,000만 주로 잡을까요? 여기 1,000만 주면은 4천억이에요. 벌써 이미 1,500만 주고. 1,000만 주만 잡아도 4천억이에요. 5천원일 때 1,000만 주에 500억 분이 더 돼? 10배라니까. 거래량은 똑같아 보이는데 거래대금 완전히 차이 나잖아요. 10배라니까요. 그래서 이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시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지금도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 상한가예요. 거래대금 1조씩 터지면 상한가 나와요. 지금 이 기준에서도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짜리가 상한가 나오겠느냐? 나올 수 있다니까. 지난해 11월 11일 날 카카오페이 상한가 시가총액 9조까지 올라갔죠. 우리가 매매를 했고 수익을 냈으니까 알지. 단기간에 일주일 만에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가지고 70%, 80% 거래가 미친 듯이 터졌잖아요. 속단 표현으로. 그런 거래 대금이 지금 실려 있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뭐 상한가 갈 테니까 여기서 사세요. 그거 무슨 의미가 있어? 상한가 잡아가지고 3% 5% 수익 내게? 그리고 상한가 가면 내일 뭐 무조건 갭상승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상한가까지도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한가까지 간다는 기준으로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고 내일도 급등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설정한 기준점 대비 약세를 띄고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그럼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욕심쟁이들.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정점이면 어떻게 할 거야? 윤정도는 시장이 무지하게 좋다, 상상을 초월하게 좋다, 허벌나게 좋다 얘기하고 있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이게 시장이 뭘 좋아? 야 에코프로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저것도 못 잡아주면서 뭔 헛소리야? 그렇게 해서 진짜 이게 정점이 됐어 시장이. 그러면 한미반도체 오늘의 기준의 고점은 뭐예요? 머리 꼭대기 해야 된다고. 그죠? 여러분들은 맨날 어깨에서 팔고 싶다고 얘기해놓고.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 원칙만. 밀려 내려오면은 냅뒀더니 더 가더라. 야 포스코 DX 냅뒀더니 고점 넘기더라. 이거 하지 마시고 차익 실현할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된다면 그걸 이겨내고 차익 실현하시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잡는 겁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기준에서도 앞전 부분 거 이런 자료 내용은 한시 방송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게 총 43장이죠. 43장이면 제가 좀 줄일게요. 줄이면 되지 뭐. 줄여서 요 기준에서 5월달 거부터 보시면 5월달에 하이닉스가 40% 올랐어요. 40%.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진세미캠, 한미반도체, HPSP를 5월부터 편입을 했고 다 수익이죠. 그 중에 이제 한미반도체 제대로 터뜨려 준 거고 4만 원도 넘긴 거고. 오늘 마케팅 문자도 단 한 통도 못 보냈어요.
응? 그거 보내느니 이렇게 녹화해서 널리 뿌려드리는 게 나니까. 그래서 5월 그 19일에도 검색기에 6%에 떠서 24%까지 올라간 그 흐름. 그리고 탈퇴 재진입, 탈퇴 대진입 이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가는 저 흐름들, 응? 수익 범위들, 그 부분 뭐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월 19일에 10시 21분에 22,650원에 매수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시 50분에 뭐 24,750원. 그러니까 여기서 더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5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얼마까지 간 거예요? 25,000원대까지 갔네. 24,000원대도 필요 없고, 요 기준, 그 다음에 요 기준, 중간에 이제 탈퇴 신호 없었죠. 없고 쭉 뻗어 올라간 흐름에 결국은 19일 기준에 뭐 26,000원대까지 올라왔네. 22,000원 편입되고.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이제 오늘의 기준처럼 나오는 거예요. 23.89%, 맨 처음에 얼마예요? 6%. 그리고 이때부터 공략의 기준이 설정이 돼서 우리가 여타 종목군들은 어지간하면 차익 실현하고 뭐 잘라냅니다. 변동성 종목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IT 쪽의 주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채우고 얘는 끝까지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래서 19일 하루에 16%의 수익을 낸 것처럼 오늘 하루의 기준에 이건 뭐 상한가 각이야. 이렇게 되면 12시 전에 벌써 한번 찍기라도 하겠지 이러면. 그럼 거래대금은 1조 넘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2월 달 이후에 3월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1조 넘는 종목군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 1조 넘는 거래대금 터지고 나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3월 4월 달에 우리는 확보를 했죠. 어디서? 2차 전지에서. 근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미반도체 같은 IT에서도 나와준다. 앞으로 IT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걸 왜 부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부정할 이유가. 그렇게 되고 5월 이게 19일이고 그다음 뭐 5월 22일 날 5.39%저 정도는 의미 크게 부여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거래대금이 다시 이제 수반되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6월 달 기준인데 저기 12%도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어찌됐건 탈퇴 신호가 나오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기준, 그런 부분도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옳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 6월 말까지 차익 실현 재편입의 설정 범위도 있었을 거고 눌림목도 있었을 거고 별의별 여러 가지의 흐름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의 기준은 주력주 IT의 기준의 40% 비중에 어지간해서는 가져갑니다. 가격적인 매력이 부각됐을 때는 음봉일 때 무조건 잡는 게 아니라 저점 찍고 돌릴 때 1, 2% 돌리면 편입의 기준을 잡습니다. 근거가 명확하고 대응책이 명확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5월 19일 이후에 거의 뭐 한 달 만이죠. 거래대금 살아나서 움직임 나온 거고, 요때 28,000원 기준, 그리고 뭐 이런 거 좀 줄일게요. 6월 15일 기준에 12%의 변동성, 그리고 6% 변동성 빼고 21일 날도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흐름에서 지속적으로 잡아왔다는 거죠. 짧게 막 끊어낸 게 아니라 고점 찍고 뭐 휘청휘청 뭐 흔들리고 뭐 하더라도 7% 수익도 빼놓고, 결론은 그 3만 원까지 계속 매수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캔들인데 조금 전에 이제 일본 그 캔들에서 거래대금을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월봉과 주봉과 캔들에 대한 패턴, 그리고 수급에 대한 패턴을 여기다 좀 그려놨어요. 그러면 이제 일주 월봉의 기준에 순서를 일봉을 메뉴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주봉을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매집에 대한 규모, 그렇게 해서 매집에 대한 그 설정 범위나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오늘 같이 좀 넣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조금 많아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낫겠죠. 일본 기준에서 이제 갭상승이 나와서 일봉으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잡으려면은 좀 멀긴 할 텐데 주봉을 한번 볼게요. 이번 주에 갭이 있었는지, 그리고 갭이 없었다면은 일본 기준에서 갭을 잡아내서 그 기준에서 설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급 범위가 이제 한미반도체도 만만치 않아요. 누적 수급 범위가 만만치 않고 그 갭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이렇게 메뉴에 일봉 차트 방금 그 기준에서 잡아드릴 거고, 매집에 대한 기준이 제가 여기서 못 넣더라도 그러면 매집 기준 설정 좀 잡아주세요. 교육 자료. 그다음 오늘 차트에서 이제 그 눌리고 돌릴 때 흐름 기준을 또 잡을 테니까. 와, 이거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쭉 볼게요. 먼저 일본 기준을 차트를 다시 또 보겠습니다. 주봉 월봉까지 27%. 뭐 이건 뭐 상한가 각이네. 상한가 각이야. 이거를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찌됐건 뭐 어느 가격에서든 그래도 잡아내실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야, 이게 다른 쪽에서는 이걸 잡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네요, 진짜. 아쉽고. 갭에 대한 목표치를 일단은 이렇게 짧게 잡습니다. 돌파 갭이죠. 돌파 갭이고 전일 종가가 얼마였어요? 31,700원. 그럼 하단부 종가가 이제 31,700원이 되는 거고. 대단합니다.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도 5월 24일까지 기준에 3만원, 31,500원을 잡아드렸어요. 이걸 다 넘긴 거죠. 다 넘겼던 가격이란 말이에요. 요거 이제 갱신해서 좀 더 또 올려드려야 되겠죠. 소름 돋지 않아요? 저 당시 그 현재가 기준 대비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면 또 그 이거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는 있는데, 좀 이따 한 번 더 체크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갭에 대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어제도 뭐 갭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가격대 포스코 DX 기준인가요? 볼까요? 일봉의 지금 돌파 갭에 우리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봉의 돌파 갭의 기준. 돌파 갭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상단 가격의 기준이 31,700원으로 잡혀요. 그래서 31,700원, 그리고 하단 기준을 이제 최하단으로 그냥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4,170원, 그리고 31,700원 마이너스 빼기 14,170원 뭐 계산기로 해야죠. 이제는 저도 암산이 안 됩니다. 31,700원 마이너스 14,170원 17,530원. 그리고 플러스 여기서 상단 기준 가격 31,700원을 해주면 49,230원. 이게 목표 주가예요. 농담이 아니라 제가 지금 차트 올려드리면 바로 목표 주가 여기다 써주세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제가 넣을까? 제가 넣어서 할게요. 아니지, 제가 넣을지를 몰라. PPT에 들어가 있어야만 할 수 있으니까 17,530원 해주면 일봉 돌파 갭의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30분 간격으로 계속 뿌려주세요. 에코프로도 뭐 설정을 해도 되고, 루닛, 에코프로, 특히 이제 한미반도체 위주로 계속 돌리는 거지. 예? 마케팅 부분은 한미반도체 위주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불편하겠지만 제 차 지금 이탈이 됐죠.
이탈된 거 그대로 또 올려주셔야 돼. 가지고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그 설정 범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시만요. 이게 지금 원클릭 전문가 이게 좀 문제가 좀 발생됐는데 제게 껐다가 다시 켜야 되나?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금 그 DB 거를 핸드폰을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켜고는 있는데 이게 왜 지표가 윤종두께 안 나오고 20일 전 매물대 돌파 이런 게 나오지? 제 거 끊어버린 것 같은데? 예? 확인해 주세요. 원클릭 전문가에 안 떠. 갑자기. 어? 내 거 끊어버린 거 아니야? 제 거에 지금 핸드폰에 안 떠. 이거 제 거 핸드폰 안 뜨면 안 되는데? 캡처해서 빨리빨리 넣어야 되는데? 빨리 확인해. 바로 확인하세요, 동부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바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요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그냥 짧게 기준 잡아서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가 터져 있는 그 가운데서의 설정 범위 뭐 단순 논리고 단순하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리고 뭐 요 밑에 부분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다가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1차, 2차 잡아서 1차, 2차 잡아버릴까요? 뭐 시간 뭐 좀 걸리더라도 그럼 의미 있는 그 직전 저점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설정한다. 그럼 19,000원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1차, 2차 그냥 이렇게 기준 잡으면 되죠. 돌파 갭 기준에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일봉 돌파 갭 2차 목표 주가. 그러면 이제 위에가 1차 목표 주가 되겠죠? 그럼 위에다가 1차 목표 주가. 그럼 1차 목표 주가의 상단 기준 가격은 똑같고 하단 기준 가격을 19,000원으로 설정을 한 거죠. 19,000원. 그러면 19,000원 빼주면 얼마예요? 12,700원? 12,700원? 그럼 12,700원 해주면 그리고 이제 목표 주가 조금 낮아지겠죠? 700원. 그러면은 44,400원? 444가 되네. 44,400원 맞죠? 44,400원이 1차 목표 주가입니다. 그 다음에 2차 목표 주가.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이제 매집 목표 주가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올립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단기 한미반도체 일봉 돌파갭 목표 주가 설정 그리고 이 부분에 야 47,000원까지 쭉쭉쭉 아이 뭐 아름다운 모습 행복하죠 우리는. 자 갭에 대한 동그라미 빵 치고 그렇게 하고 거래대금이 당연히 터져진다 쪽의 기준에 목표주가 설정 범위는 요자락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요게 44,000원대까지의 기준으로 목표주가가 설정이 되는 거고요. 44,400원. 그리고 요 밑에 기준까지.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목표 상향 부분은 뭐 당연한 거고 그걸 주봉에 이제 매집의 기준에서도 놓고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봉 기준의 갭 부분, 이 부분도 이제 바로 원고 작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 먼저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주봉 기준의 매집에 대한 범위도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돌파갭 이 목표 주가는 방송에 이제 화면 캡처해서만 가져가고 일반적으로 뿌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 뿌릴까요? 뭐 어차피 우리 뭐 다 수익인데 뭐 뿌려버리면 되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매집에 대한 기준점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집 기준점이 이렇게 개인 누적 수급 범위 보시면 되는데 올해 1월부터로 잡았어요. 뭐 그 전년도도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게 5월 24일까지예요. 저는 3%라고 얘기했는데 6%였네요. 이 바보윤 정도네. 3%라고 하는데 6%고 지금 또 월등한 매집이 돼 있을 거고. 그래서 두 가지로 잘라서 이제 놓고 볼 텐데 오늘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한번 잘라 놓고 한 번 더 기준을 잡을 거예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오늘 것까지 엄청난 수급 기준이 되겠죠. 정확한 기준이 이제 그냥 1월 2일부터 잡았어요. 그 앞전부터 조금씩 매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럼 오늘 빼고 오늘은 아직은 추정치니까 순매매 금액 기준에서 최상위 종목이 오늘 것까지 하면 뭐 순위 꽤 들어올 텐데 10위 안에 안 들어오네.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뭐 6% 해봐야 금액 기준으로. 그러면은 매매 수량으로 이제 기준을 한번 좀 잡아볼 텐데 수량으로도 들어올려나요? 수량으로도 안 들어오네. 그러면 요걸로 안 보고 저쪽 걸로 보면 상관없어요. 590만 주, 2천만 주, 590만 주 기준에 한미반도체 여기 있네. 여기 700만 주 700만 주까지 늘어났고 금액 기준이 142억 분이 안 되네요. 어쨌든 요 기준에서 외국 기관 쌍끌이 매수 수량 기준에 일단은 순위에 들어와 있고 수량 기준은 의미가 없고 금액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좋긴 한데 수량 기준에 설정을 잡더라도 9,700만 주짜리라서 7%. 그 기간 동안에 조금 더 이제 뭐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됐다라는 걸 확인 잡아갑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설정이 잘못 만져진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컨텐츠 방에 또 올립니다. 계속해서 수익 범위는 이렇게 요 기준점에 1월 2일부터 23년 01월 02일부터 23년 07월 13일까지 외국인 앤드 기간 쌍끌이 매집. 오늘 기준이면은 금액 순위가 조금 형성이 되려나요? 1,400 142억 왜 이것뿐이 안 돼? 700만 주의 순매매 금액 기준이 뭐 요게 맞나요? 어찌 됐든 그렇게 돼 있고 오늘 기준에 이제 확장이 되겠죠. 그리고 자체적인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늘 진짜 대박이네. 축하드립니다. 어? 나도 수익률 대회 좀 나가고 싶다. 수익률 대회 나가면 방송 안 해버릴 거 맨날 며칠을. 그냥 알아서 종목 검색기에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수익률 대회 나가면 이거 매매를 못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쳐다보다 보면 전략을 못 드릴 거 아니에요. 자, 고르게 들어와 있어요. 사모펀드 투신 이렇게 좀 매도는 있지만 고르게 들어와 있고 주식 수로는 1월 2일 이후에 아까 그러면 그 기준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순 매매 기준의 수량이 왜 차이가 나죠? 700만 주인데 기타 법인의 매도 때문에 죄송합니다. 외국인 기관이 산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기타 법인 때문에 그 물량이 이제 적어 보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개인들이 500만 주 뺏겼는데 실질적으로는 700만 주. 기타 법인 쪽의 매도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왜곡돼서 나와 있는 거예요. 기타 법인의 매도 때문에. 그래서 기타 법인 이렇게 같이 놓을게요. 그래서 외국 기관은 기타 법인의 매도 물량까지 싹 받아간 거죠. 저 기타 법인의 물량이 뭘까요? 전환 물량일까요? 뭘까요, 저거? 하여간에 나중에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 기간 매매 기준
그리고 요 평균 단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뺏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 기관의 그 매직 규모가 7%라는 그 기준이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1월 2일부터 전거래일까지의 매직 규모.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내일 당장 쉬어간다 할지라도 거래 터진 이후에 쉬어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사실은. 예? 거래 터진 이후에 쉬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나와야죠. 움직임이 IT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하이닉스가 한 달 만에 40% 오르는 장에서 그러면 결론은 이제 요 매직 그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을 텐데 외국기관 쌍끌임에서 순위는 이제 뭐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 수량 기준으로는 순위가 확인이 되는데 수량 기준 그걸로 잡을까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쌍끌임 매수 순위에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주식 수량 기준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6위. 몰라, 16위. 금액 기준으로 따져야 되긴 하는데 16위. 그렇게 해서 몇 주를 매수했죠? 704만 주 정도입니다. 전일까지예요. 전일까지. 그 다음에 매직 금액이 1420억. 1420억이면은 적지 않은데. 순위에서 아까 제가 1420억 순위를 잘못 봤나? 있었는데 못 찾았나? 다시 볼까요? 1420억. 1420억이면 순위 안에 못 들어오나요? 원체 뭐 매집이 많아서 그런가? 조회 1420억. 아, 요 밑에 있구나. 1420억이. 좀 멀긴 머네요. 그죠? 1420억 순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19위. 19위로 합시다, 그냥. 금액 기준 19위예요. 그죠? 그건 확실한 거니까. 금액 기준 19위. 그렇게 돼 있고 704만 주에 9,700만 주 매도. 상장 주식수. 704만 주 나누기 9,700만 주 해주면 7.25%인데 오늘 1% 이상이죠. 오늘 분명히 1% 이상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뭐 대박인 거죠. 대박. 초대박. 9% 이상까지 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에 어찌됐건 개인들이 뺏긴 금액 기준으로 23,330원 23,300원인데 오늘 평균 단가까지 형성되니까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7%면 30에서 50%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의 기준 그러면 요 밑에 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이 밑에 거는 장 마감 이후에 합시다. 뭐 시간도 없는데 저도 힘들고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길어서 힘들 수도 있어. 일단 여기까지만 해놓을게요. 그래서 장 마감 이후에 저 부분을 평단이 굉장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4월 17일 이후면 그렇게 해서 한번 계산해보고 곱하기 30% 7%니까 그러면 30%면 33,300원. 그건 다 돌파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의 목표치가 23300 곱하기 150% 35,000원. 다 넘겨버렸네. 그럼 천상 밑에 것도 해야 되겠네. 힘들다. 35,000원. 34,950원이니까 35,000원. 그리고 4월 이후의 기준으로 잡습니다. 이거는 힘들어. 41,000원 뭐 상한가 찍겠네요. 상한가 찍는 거 화면 캡처 잘 떠주시고 야 3조짜리에서 상한가 오래간만에
그리고 상한가 표 작업해 주셔야죠. 효주 씨한테도 얘기해서 상한가 표 작업한다고 저 잡혔다고 말씀해 주시고 상한가 뭐 찍는 거지 뭐 일단은 찍겠죠. 거래대금 그러면 1조 넘기는 거고 일단은 찍겠죠. 야 대박이네. 대박이죠. 어? 행복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순매매 기준, 매수 매매 기준, 자 한미반도체 오늘까지 하면 하여간에 상당히 순위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 와 여기 있네. 매매 금액 기준으로 일단 좀 멀긴 한데 수량 말고 금액으로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요게 순위가 몇 위가 될까요? 오늘 아마 순위가 쭉 올라올 거예요. 오늘 아무래도 4월 17일 매집에 대한 목표치 설정 범위가 이수페타시스에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매집 그 근거치를 우리는 알지만 그 방송 이제 보시는 분들은 왜 매집에 대한 근거치가 저렇게 될까? 왜 130%를 해줄까? 야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거 면도도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일단 요 기준에 추가적으로 넣겠습니다. 이야 상한가네. 갖고 계신 분들 좀 올려주시고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방안 주력 주고 뭐 한데 상한가가 얼마예요? 41,000 얼마예요? 상한가가 7월 12일까지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수량 기준은 한미반도체가 518만 주가 매수가 됐고 금액 기준으로는 1264억 1264억 원.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 봐야죠. 매집 창고는 이제 뭐 매집 기간들은 어느 쪽인지 하고 대단하네요. 야 상한가 1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누적 기간들 기준에 기타 법인이 최근에 다 매도가 있었네요. 그죠? 금융투자는 뭐라 그랬어요? 금융투자는 증권사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응? 자 원래 영상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여러 번 뿌려야 그걸 짧게 보시고 야 대박이구나 하고 막 회원가입도 하고 그러는데 윤정도는 그걸 못해. 마케팅을 못해. 큰 소리만 치고 전화 다 돌리세요. 검색기 신청하신 분들 응? 검색기를 받으셔서 이렇게만 좀만 하셨으면은 다들 대박이신데 어? 바보 윤정도네. 이걸 똑같은 걸 똑같이 자른 건가요 지금 제가? 4월 17일로 안 하고? 조금 전에 4월 17일로 한 거 맞죠? 1월 달로 했네 바보. 아이고 어쩐지 좀 내용이 똑같더라 했더니만 뭐 기타 법인 사모펀드 투신 이건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요 상태에서 자를게요. 연기금까지.
4월 17일부터 또 틀렸네. 죄송합니다. 4월 7월 10일까지. 어차피 뭐 추정치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은 하고 4월 미음 오케이. 일단 평단이 이제 가장 최근 거래일이기 때문에 이게 평단이 좀 많이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4월 17일 그리고 전일. 음. 자, 이렇게 해서 계산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미반도체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평단이 25,951원이니까 26,000원으로 쓸게요. 그냥 26,000원에 518만 주 나누기 9,700만 주 나누기 97 해주면 5.34. 그러면 이제 그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 기준에서 5% 이상은 1차 목표 주가 30%, 2차가 50%가 설정이 돼요. 그리고 오늘 매수까지 감안하면은 여기가 이제 뭐 10%를 향해서 가겠죠. 그러면 100% 더블 목표 주가까지로 가면은 3차 목표까지 했을 때 100%까지 이제 채워진다. 그 10% 넘긴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그 목표 주가가 46,6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상향이 될 겁니다. 또 주가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러한 그 계산 방식은 뭐 이수페타시스의 매집에 대한 기준에서 보여드리면 되는데 여기 있죠. 이게 2008년도 도서예요. 2008년도 도서 내용이고 요 기준입니다. 매집이 된다면 그 매집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정도씩은 들어 올려놔야만 그래야만 주가가 강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강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매집 한쪽이 차익 실현으로 나갈 수 있는 기준. 그들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올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 이제 일봉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일봉 차트 갭까지 올려드렸고, 그러고 나서 주봉 기준의 이제 매집에 대한 기준, 그 내용의 편입 설정 범위를 계산을 해서 편입 설정 범위가 아니라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계산해서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저도 막 횡설수설 한다니까요. 26,000원 곱하기 130% 해주면은 33,800원이 기준이 되고 그리고 50% 해주면은 39,000원이네. 그래도 그죠? 26,000원 곱하기 150% 39,000원. 이것까지 뭐 다 넘겨버린 상태라서 그러니까 오늘 그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거래와 그리고 요 기준 까지 설정을 잡아놓으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차익 실현 기준까지 설정을 할 겁니다. 이제 뭐 요 목표치 잡아놓은 거고 오늘 마감 이후에 이제 목표치 부분이 상향이 분명히 되겠죠. 상향이 되면 상향이 되는 만큼의 기준을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에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이제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요 매집에 대한 그렇게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급 범위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두 번째 칸을 좀 이렇게 좀 줄여서 가지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게 되고 요 기준에 오늘의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렇게 해서 매집 목표 주가 여기도 써주셔야 돼요. 매집 목표 주가 기준에 46,600원을 써주세요. 올려드릴 테니까 46,600원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올리는 걸로 하고 시간이 지금 너무 없네요. 시간이 너무 없고 54분 기준에 주봉 그렇게 해서 일단 매집 목표 주가 지금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없고 원고가 뭐 다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13일 1월 2일부터 해서의 기준 일단 VVIP 방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나머지 다 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봉의 매집에 대한 기준, 그리고 텍스트 전략에 텍스트 두 번 잘라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그냥 올려놓을게요. 그렇지. 이렇게 자료까지 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욕심 부리면 안 되는데 욕심을 또 내서 캔들의 기준까지 다 잘라서 또 올립니다. 캔들 범위 보시면 아주 뭐 기가 막힌 그 흐름들이 나와 있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의 캔들. 이거는 이제 뭐 오전장에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져간다 해도 오후장 기준에서는 주봉에서 어차피 저쪽에 있었구나, 캔들 그 내용이. 그거 상관없죠. 그리고 요범의 기준, 그리고 아주 멋들어진 지금의 기준, 장악형의 기준. 거래가 이제 오늘 사실은 거래가 수반이 다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초록 색깔 기준에서 중립 범위. 이건 장악형이 아니다. 이거는 거래가 없잖아요. 변동이 없죠. 그래서 그 변동률까지 놓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기준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꼬리 달리는 부분에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그래서 상승 장악 확인형, 그 다음 마지막 월봉 자르고,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 기준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추봉, 캔들까지. 자, 이렇게 올려드리고, 오버나잇이 무슨 뜻인가요? 황태전 선생님께서. 황태전 선생님은 그 저희 쪽에서 연락 드릴 거예요. 포트폴리오 전략 올려드렸는데 연락 아직 안 왔으면은 전화를 직접 주셔가지고 질문 주시고, 그리고 강연에 이제 오시는 기준이시니까 강연에 오셔가지고 함께 전략 잘 잡아가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요 기준에서의 장악형은 나중에 자릅시다. 지금 시간도 없고. 그리고 상한가를 찍었어요. 찍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잡아는 드리는데 공식적으로도 문자를 내보낼 거고요. 나는 너무너무 아깝다 하시면 절반 남겨놓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 가격이 뭐 전일 종가로 기준 잡아도 31,700원인 거고, 오늘 그 기준에서 매매 사인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3%면 얼마야? 1,000원이니까 33,000원 정도? 그 정도가 기준이 되고요. 또 32,150원 고점을 넘길 때 32,500원, 32,650원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습니다. 갭 상승으로 고점을 넘기고 시세를 내고 있는데 이걸 못 따라간다라는 자체가 이상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이렇게 잡습니다. 상한가의 절반, 그리고 2%의 44,0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한다는 기준, 아마 여기까지 안 밀릴 것 같고요. 나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차선책으로 1.5%, 난 상한가 들어가면 절반은 정리하더라도 아깝다, 혹은 상한가에 안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파니? 라고 했을 때는 46,000원, 그 다음에 3%의 요 범위, 명목 가격의 범위. 근데 요때 차익 실현이 되면 제 편입은 뭐 개별 매매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난 상한가에 차익 실현했어. 근데 4만원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3%나 밀렸는데, 이 수급은 더 들어와. 내가 이걸 왜 못 사? 이렇게 가지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기준점 설정 범위는 이렇게 잡아드릴 테니까, 현재 기준에서 38,400원까지가 편입 설정 범위는 되는데 중립으로 설정을 할게요. 저기까지 밀리면 좀 그렇죠. 저기까지 밀리면. 그리고 이제 고가 상한가에는 안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멋들어진 우리의 주력 최상위 포트에 들어가 있는 주력이면은 가장 좋을 뻔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한미반도체의 수익은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전부 가지고 계신 상황이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텍스 전략으로 만들어서 이제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누구는 여기서 상한가에 어떤 기준을 잡아요? 상따를 하는 쪽도 있잖아요.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땐 정신 나간 거지. 2015년 6월 이후에 상한가 제도가 확장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안 따라 붙습니다. 왜 그걸 따라 붙습니까? 상한가 제도가 30%로 확장된 이후에는 상따를 한다라는 자체가 무모한 거죠. 그렇게 하고 단기 10%의 한미 반도체 현재가 41,000원 10% 비중 신규 편입자 감망 목표 주가 상향 한 부분이 이제 44,000원으로 상향을 해놓은 거였고요. 그리고 차익 실현 부분이 13일 기준 오전장 고점 상한가 41,200원 기준 7차 8차 목표 주가 다 넘어간 거예요. 오늘 하루에 33,000원 그리고 08차 37,000원 목표 주가 상향해 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09차 목표 주가 4만원이 오늘 하루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죠? 다 돌파해 오늘 하루에.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 않아요. 고점 기준 1차 차익 실현 기준은 상한가 기준 41,200원 거기서 보유 물량의 50% 차익 실현. 희한하죠. 딴 데는 뭐 상따도 하는데. 두 번째 기준은 고점 대비 2% 조정일 때 4만 얼마예요? 상한가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그 교육 자료도 올려주세요. 4만 400원 이탈 시 100% 차익 실현 끝. 자, 문자 발송합니다. 아주 멋들어진 문자고 매수 사인이 오늘 4번 나갔고 그 4번의 매수 사인이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쨌든 어느 가격에서든 편입이 되셨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또 VIP 방에 계신 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편입을 계속 가지고 왔던 종목이라서 6월 그러니까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어쨌든 비중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란 말이에요. 특히 IT 40% 비중까지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의 기준에서도 겁을 내실 게 아니고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라는 기준 그리고 또 차익 실현 범위를 지킨다는 기준 이런 부분을 다 지켜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오늘 뭐 할 작업은 다 했고 문자 나간 LG화학 또 LG전자도 긍정적이고 나머지 부분에 에코프로 아쉽더라도 또 루닛 아쉽더라도 또 셀트리온 제약 변동성 뭐 어마어마하죠. 개별 기준에서 다 종목 검색기 신호들이 나온 상태니까 그렇게 자 상한가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상한가 매수 잔량까지 쌓여 있어요. 120만 주면 1.2% 1.3% 기준 절반 차익 실현이에요. 공식적으로 우리는 물량 절반만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나도 이런 상한가 잡고 싶어요. 검색기도 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수익이 목적이시지 뭐 무료 종목 검색기 한 번만 줘보세요. 내가 검증해 볼게요. 아유 아낄 걸 아껴요. 윤정부가 머슴이라고 한다면 머슴한테 세경 주는 거 당연히 줘야 되지 않아? 세경도 안 주고 종목 내놔라 하면 되겠어요? 그럼 뭐 가입하고 유료로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뭐 그잖아요. 빨리 오시고 VIP 방에 계신 분들도 옮겨 오시고 그리고 정중앙 선생님처럼 상한가 전략도 이렇게 배워가시고 그냥 막연히 막 상한가 막 따라붙는 그 전략보다는 차익 실현 기준으로 영상 올려드립니다.